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미연, 바코입니다. 와! 여러분은 요즘 대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소통을 주제로 감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아닐까 싶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로 꼽히는 게 인간 또 고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에요. 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해서인데요. 고래도 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사냥법을 가르치고 이런 소통을 하면서 무리를 짓고 오랜 세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을 위협하는 것들은 많지만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소통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세대 갈등부터 해서 SNS에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싸우고 또 정치권도 완강하게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통을 한번 감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소통 혹은 나의 소통 방식은 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소통하고 있다, 대화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젠가요, 두 분은? 내용은 각자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대화에서도 약간 이 세 가지의 물리적인 조건만 충족이 되면 대화가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 컨택, 고개 끄덕여주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말 끊지 않고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혹은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을 때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도 저도 썩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사실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의 의도는 나 아픈 걸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맨날 선풍기 틀고 자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게 소통의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소통이 되려면은 뭐 F든 T든 상관없이 아픈 걸 알아주면은 그게 소통이잖아요. 진짜 병원 가봐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이해일 수 있고 정말 어떻게 아파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이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제 조건인 것 같아요. 와, 의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요즘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마코가 말한 것처럼 나 감기 걸렸어 했는데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면 안 되지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맥락에서 벗어난 그런 대화를 하면은 그게 불통이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는 우리가 하는 말하기, 듣기, 쓰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또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세 개 다 하면은 세 개 다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잘 듣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들어야 제대로 말하고 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잘 듣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고난이도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청이라는 게 단순히 진짜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다가
누가 어떤 음식이 맵다고 했을 때 뭐 아 진짜? 나 안 매운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듣고 대답은 했지만 이건 들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먹고 너무 맵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래 너 매운 거 잘 못 먹는구나 뭐 다른 거 시켜줄까 아니면 물이라도 더 마실래 이렇게 정도는 되어야 이걸 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듣기의 중요성을 좀 뭐라고 하죠? 그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단순히 듣는다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코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그 오은영 박사님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 매운데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일단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아 맵구나 매운 거 잘 못 먹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안 매운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런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코한테 뭔가 잘 듣는 거는 의도를 잘 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의도 수용해주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연은 어때요? 말드스? 이게 셋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저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잘 말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저를 좀 숨기고 말을 좀 아끼고 좀 더 들어주고 유도하고 좀 캐내고 이러려는 편이어가지고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발화욕이 세면 이제 미움 받을 여지도 많아지고 노출도 많아지니까 최대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좀 아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인식이 확 변한 계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예전에 친했던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엄청난 수다쟁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바로바로 말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셋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요새는 말하기 이거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하기도 진짜 중요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 게 비언어적인 표현도 저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에서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좀 그 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정을 하거나 또 혹은 말투나 그런 거에서도 좀 소통에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 진짜 핵심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그 문해력 이슈 좀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언어적 능력이 퇴화했다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이 주가 되다 보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결여되어서 그래서 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문해력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출판사였나? 게임 회사에서 행사를 했을 때 실수가 있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심심한 사과가 기플심이 2번 돼서 심심 아닌가요? 제가 아닌가? 저도 잘 그 심심한 사과가 어쨌든 굉장히 깊은 네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이런 표현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지금 사과를 지루하다고 표현하는 건가 하는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슈가 생긴 적도 있었고 그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한테 무운을 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무운을 빈다는 게 결국에는 그 행운을 빈다는 말이랑 비슷한 표현인데 운이 없기를 바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무운을 빈다는 표현을 페이스북 메시지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영상으로 찍혔다면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 그렇네요. 진짜 맞네요.
그 맥락이 결합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네. 말들인데 네. 맞아요. 얼굴을 보고 그런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하는 게 보였으면은 이런 문해력 논란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볼 일이 없어서 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말하기, 듣기, 쓰기 중에 요즘에 그래서 중요한 게 쓰기 같거든요. 이렇게 글 텍스트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잘 전하고 오해를 좀 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잘 쓸지가 진짜 맞아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비언어적 표현 대신에? 네,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해서 이 자판으로 쓸 수 있는 이모지는 좀 한정적이니까 좀 움직이는 이런 이모티콘을 덧붙여서 뭐 축하를 하는 거면은 내가 무뚝뚝하게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막 방방 뛰는 이모티콘을 맞아요. 함께 보내고. 맞네요. 네. 이모티콘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네요. 맞아요. 전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국어를 책으로 배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제 뭐 상황 쓰여져 있고 뭐 빈칸 뚫어져 있고 이 빈칸에 옳은 답은 이라는 게 사실 그 상황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의 맥락적 의미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시 하나 해놓고 뭐 출제자의 시인의 의도는 이런 거를 하면은 사실 그 시인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시를 썼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후적인 맞아요. 해석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언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게요. 미연은 혹시 또 이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나요? 평소에? 저는 요새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눈 마주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눈 마주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바디 랭귀지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 우리가 뭐 통했지? 넘어도 되지? 하면서 넘어가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눈 맞춤이 언어의 그 빈칸을 메꿔주는 역할, 약간 스페이스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살짝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 아이 컨택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잘 듣는 방법, 잘 말하는 방법, 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말하는 거에 있어서 잘 말하려면 우선 스스로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의사소통이 어쨌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런 데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이 중요한데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서운한지 또 기쁜지 외로운지 속상한지 그런 걸 잘 알아야 상대가 좀 상처받지 않게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아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네요. 진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연인끼리 싸울 때 밥 안 먹고 싸우는 거 아니다. 밥부터 먹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평소에 저와는 정말 다른 동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좀 더 사나워지고 좀 더 갈등의 요소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싸움의 여지로 이어지게 되니까 스스로의 에너지의 총량을 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MBTI가 유행하는 게 솔직히 반갑기도 하거든요. 이제 몇 분들은 어떻게 16가지로 사람들을 다 구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I나 E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사교적이진 않으니 뭐 너무 스페이스를 유지해달라 이런 암묵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MBTI가 좀 유행하는 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미연이랑 마찬가지로 MBTI 유행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게 이게 어쨌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려면은 소통의 기초는 이해랑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엄마는 좋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엄마가 봤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너는 좋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을 인정을 잘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지 하고 인정을 해줘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봤을 때는 화를 잘 낼 줄 알아야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화를 아무 때나 내지 않고 화를 낼 수 있을 때 내야 할 때 잘 화내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조리 있게 잘 화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저는 좀 그렇게 잘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잘 화내는 것도 어쨌든 어떤 상황에 대한 타인의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바코는 그럼 잘 화내본 혹시 경험이나 예시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제가 어디서 전문 심리학자인가 누가 말하는 걸 봤는데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스트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막 화가 났을 때 당시에는 절대 표출하지 않고 삭혀요.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을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것도 엄마와의 에피소드인데 엄마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행 가는 당일에 엄마가 퇴근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행 가기 2주 전에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짜증스러운 상태였는데 저도 당시에 화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아니 당장 나랑 몇 박 며칠 둘이서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짜증스러우면 어떡하지? 여행 가는 당일에 나한테 이런 태도면 어쩌자는 거지? 화가 났는데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공항 택시 타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풀린 것 같았을 때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부당한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퇴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한테도 그렇게 좀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 근데 너 여행 다니는 내내 엄마 다쳐서 수발 들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제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하는 거는 엄마가 짜증 날 수 있는데 짜증 나면은 왜 짜증이 났는지 나한테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 엄마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같이 뭐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풀면 되지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도 잘 풀리고 결국에 제가 났던 화도 좀 조리 있게 비극으로 안 끝나고 좋은 결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화내는 방법은 일단 참는 거. 그리고 이거를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엿보는 거.
박호는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말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화를 잘 내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에 많이 늦어요. 그래서 전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아, 진짜요? 화가 나는데?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가 났는데 얘기를 못했다. 근데 이거를 고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화난 거를 얘기를 못하면 그 친구는 이유를 모르는데 저 혼자 마음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긴 싫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으냐고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미리 늦을 거면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기다려서 좀 많이 시간도 뜨고 힘들었다.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막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맞아. 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내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낸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박호가 한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연은 어때요? 저는 연인과 이제 다툴 때 꼭 이런 식으로 대화하기로 약속했어요. 어떡해요? 그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짜증도 날 수 있잖아요. 그때 너가 이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화라는 감정이 들었어.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되게 잘 화내는 방법이라고 느끼는 게 상대방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제3의 변수를 찾게 되거든요. 오늘 뭐 밥을 좀 늦게 먹어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이런 변수를 또 찾아서 어떻게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분 싸울 걸 나중엔 5분으로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서 화를 정말 잘 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에는 말하는 방법이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미연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이렇게 둘 이상의 관계에서 뭔가 화난 상황이거나 그런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때 중요한 방법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주어를 나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실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안 그러면은 미연이 말한 대로 탓하게만 되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상황별로 우리 고민 나누듯이 이럴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고민이 일단 말하기 관련인데요. 제가 가까운 좀 친한 사람들이랑 아니면 친하지 않더라도 소그룹 2-3명이랑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잘해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진짜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프라이버시 같고 그러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적당한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개인적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좋아할 주제? 근데 그걸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기질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광대, 그런 이쁜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하자면서 동경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따라도 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막 앞에서 나서려고 하다도 실수한 경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험 끝에 얻은 건
누군가는 말을 해준다. 나는 기다리고 내 상황이 올 때 그때 말해도 된다. 이런 거 같아서 맞아요. 젠투한테 맞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음. 젠투의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이나 그런 침착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답변인데요. 오히려 긴장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젠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것도 사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답이 나왔네요. 네,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박호랑 미연의 고민 그런 상황이 있나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짜증났을 때, 화났을 때 말고 짜증났을 때. 다르죠. 다르죠. 근데 짜증났을 때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차라리 화면은 일단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맞아요. 짜증났을 때? 화면은 사실 뭐 내가 잘못해서 화난 거다? 이러면은 듣고 사과하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짜증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짜증은 진짜 미연이 그런 말했던 그런 사례들처럼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화가 맞아요. 아니라 짜증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같이 있다가 약간 친구가 좀 짜증이 나는 것 같다 하면은 일단 그 상황을 멈추고 우리 잠깐 어디 들어가서 쉬었다 갈까? 라고 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을 바꿔보는 편인 것 같아요. 센스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짜증을 내는 사람은 본인의 감정의 원인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줬을 때 만약 받아들여주면 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간혹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팩트를 알려줘도 그게 좀 오히려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좀 쉬어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 감정은 이렇고 이렇게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후자의 경우는 저는 좀 미성숙하게 소통이 흘러가는구나. 이럴 때는 이 짜증으로부터 나를 좀 도망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연 오늘 완전 오은영 선생님 그러니까요. 지금 미연의 상담소. 네. 미연의 상담. 그럼 저도 상담받을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저희 부모님도 듣고 계시는데 좀 웃기게 얘기를 하자면 아빠가 계속 비타민 C를 먹으라고 조언을 하는 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미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어라. 근데 이게 비타민 C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진로 뭐 이럴 때마다 모든 소통의 방식을 조언으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가끔은 저도 좀 집 가서 편하게 쉬고 싶고 이제 잔소리 말고 다른 걸 듣고 싶은데 조언만 들을 때 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빠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빠 성향 자체가 누군가를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울타리 안에 꼭 가둬놓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자기 울타리 안에 넣고 보호해줘야 하고 선물도 내가 주고 싶은 것만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그래서 저희 아빠도 꼭 그렇게 매사에 조언을 하고 제 진로까지도 제가 기자 되고 싶어하는 거 정말 탐탁지 않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니 우아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 저렇게 아빠 마음대로 다 통제해야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너무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연 아버지도 우리 애기가
건강했으면 좋겠으니까 비타민 C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하는 그런 얘기도 내가 얘를 엄청 귀하게 키웠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언제나 아빠랑 둘이 와인을 마시다가 아빠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 아빠는 내가 진짜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치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아무리 이렇게 심하게 조언을 해도 짜증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방금 그 말. 저희 아빠는 사랑해를 이모티콘으로만 하시는데 그 딸 사랑해 이모티콘 하세요? 알죠. 그 말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살짝 반성을 한 게 이게 가족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따지고 보면 두 분의 아버님 같은 롤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자면 첫째라 그런지 약간 통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 특히 동생한테 2학년 때는 대외활동도 준비해라. 방학 되면 너 대외활동 지금 했니? 이러고 너 지금 뭐 학점 관리하고 있니? 이러고 너 지금 뭐 알바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아빠한테도 에어컨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 역시 K 장녀. 근데 약간 전 반성을 한 게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동생이 뭔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못한 걸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얘도 재밌어 할 텐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아빠한테는 전기세 아빠가 낼 거니까 아빠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코의 아버님처럼 내가 아빠 이렇게 걱정한다. 또 동생한테 그런 걸 해봤으면 너 진짜 재밌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반성을 하겠습니다. 미연은 혹시 그 아버님의 조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은 좀 약간 교수님 얘기 듣듯이 교수님 사무실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얘기가 길어졌을 때 그 얘기를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먹어야죠. 비타민 C 먹어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세대와 좀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그 소통을 맞추려면 그냥 제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맞을 때도 있고 저는 바코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도는 사랑이니까 걱정하는 거네. 뭐 이렇게 넘어가야겠네요. 맞아요. 선택적으로 이제 확실히 아는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네만 알고 알맹이만 어쨌든 알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 C 많이 안 먹어도 아버지가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먹었어. 오늘 10알 먹었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마다의 소통도 이 관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는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 친구, 애인이잖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이 소통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이 합법적으로 집단적 독백을 하는 집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말에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저녁 먹는 오디오가 안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래 하면서 말을 멈췄는데 엄마랑 할머니 대화가 들리는데 두 분이 서로 다른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진짜 그냥 집단적 독백을 하는 관계인가? 이 소통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 진짜 공감해요. 진짜 저희 가족이 좀 종종 잘 모이는데 특히 외가 쪽 식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오디오가 안 비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안 듣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듣는 게 진짜 안 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가족이 특히. 그래서 정말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족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족들이랑은 그리고 감정을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공유하기도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편지를 좀 종종 활용을 해요. 말로 하기 어려운 말은 편지로 써서 뭐 친구한테 되게 너가 있어서 새삼스럽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저희 엄마랑 좀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시기에는 엄마가 무언가에 짜증이 났으면 그걸 나한테 이유를 공유를 해주면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안 그러면은 가끔 내가 나를 미워하기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좀 그래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저희는 가족 회의를 종종 해요. 오늘의 안건 딱 정해서 한글 파일 켜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집안일 분담부터 말하는 방식까지. 그래서 저희 언니가 원래는 자취를 하다가 같이 살게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처음에 그래서 가족 회의를 진짜 많이 하면서 많이 좀 싸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 합의를 한 게 소중한 걸 소중하게 대하자.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잘해주자. 이거에 어쨌든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처음에 많이 싸우다가 언니가 언제부턴가 천사 같아졌어요. 맞춰줬구나. 근데 그거를 좀 억지로라도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가족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석이 역할은 누가 하는지. 저도 이거 질문하고 석이 제가 해요. 주로 제가 소집하거든요. 오늘 회의 안건 막 이렇게 딱딱 올려서 각자 생각해와. 이러면은 메모장에 다들 적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막 하면서 좀 적어놔요. 한글 파일로 다 저장해놨어요. 귀여운 가족이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추천해요. 좋아요. 저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남이면 거리도 두고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그 다음에 화해하면 되는데 가족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저는 가족은 살짝 비밀이 없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이 비밀이 없다는 게 제가 엄마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디 떨어졌는지,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마저 제 월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좀 더 거리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명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황마다 이렇게 밀당하면서 지내는 게 가족이 아닌가. 맞아요. 사실 가족은 진짜 이 바코가 말한 것처럼 이 가족 회의를 정말 이 방법으로 써봐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진짜 기본에 충실해서 잘 듣고 예쁘게 말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소통의 중요성을 느낀 게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은 여기 있다라고 느낀 게 정치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의 소통은 어때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뭔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민주주의에서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반대 의견들을 듣고 논의를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가 소통이랑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는 특히 정치인이 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그 말하기, 듣기, 쓰기 중요성 얘기했는데 이 특히 말하기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대표적으로 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만 봐도 정치인들이 뭐 갑자기 말해도 되게 이렇게 잘 술술 얘기를 하고 명연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인들이 말을 잘하는 방법을 좀 다 같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이제 기자도 기자가 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 교육 일주일 받는 것처럼 정치인도 정치인 되면 일주일 정치인 교육. 좋은데요? 좋은데요? 추진해볼까요? 네. 거기서 제발 예의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예의. 맞아요. 국회에서는 예의를 차리면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느낀 게 말 잘하는 사람도 진짜 없는데 잘 듣는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젠투가 몇 번 한 얘긴데 그 정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 젠투가 몇 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 상대 정당 그리고 상대 지지층이랑도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치잖아요. 그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말만 들으면은 그거는 대화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이런 성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지금 팬덤 정치 문제다 하는데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 반대편의 말을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 듣는 거를 지는 거로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말꼬리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반박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중간에 끊어 먹어야 이 사람을 이기는 것 같다고 느끼고 전체 발언 시간 중에 자신의 분량이 커야 자기가 이겼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정치에서의 이기고 짐은 그런 걸로 갈리지 않잖아요. 분량으로 갈리지 않고 그 정책의 질, 뭐 토론의 내용 이런 걸로 갈리는 건데 그리고 애초에 이겼다는 표현도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건데 공통의 정책을 찾을 때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더 이상 정치인들이 뭔가 승리, 패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와 썸을 탈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사탕 발릴 말만 하고 항상 저를 데려다 준대요. 뭐 저한테 계속 뭔가를 사주려고 해요. 이러면 좀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 아니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너무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신처럼 묘사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경계를 해야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표현을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맞네요. 어쨌든 정치에서는 이 유권자든 정치인들이든 좀 잘 듣고 잘 말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소통의 방법이랑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좀 진짜 소통에 목말라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의 생각, 마음, 감정이 통한다고 느끼는 일이 적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정한 소통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나랑 다른 생각, 경험을 한 가족, 친구, 처음 만난 사람들을요.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